자, 이제 이 과목, 여기 나온 대로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이제 앞에서는 화장법에 대한 공부를 했고, 이제는 드디어 화장품을 조제하기 위해서 화장품을 제조업자가 어떻게 제조를 하는지, 그리고 제조한 제품을 품질 관리가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품질 관리를 하는지에 대한 공부를 하는데, 이 내용 안에 이제 화장품을 제조를 하는 과정에서 성분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왜? 원료를 혼합해서 이제 제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화장품 성분의 얘기가 참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좀 눈여겨보시고, 그 다음에 화장품 성분 중에서도 이렇게 배합할 수 없는 원료, 그리고 배합 한도 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라든가 사용상의 주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향료 같은 경우도 따로 식약처에서 25가지 이외에는 항상 표기를 그것은 향료란 말을 못 쓰고 그 이름을 직접 써야 되거든요. 그거 등등.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위해 평가를 하는데, 화장품을 잘못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영업을 할 수 없거나 판매 등의 금지에 대한 제품, 그리고 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들어있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화장품 회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회수 대상 화장품에 대한 공부를 이제 이 과목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화장품을 제조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이 제조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뭘 먼저 알아야 되겠어요? 바로 화장품의 원료를 알아야 되겠죠. 자, 화장품은요, 가장 기본되는 게 사람의 약산성 피지막과 제일 유사해요. 그럼 약산성 피지막이라는 게 뭐죠? 피지하고 땀이 섞여진 거잖아요. 그죠? 그럼 피지라는 것은 바로 유성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친유성이죠. 그 다음 땀은 수성물질로서 친수성이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개가 어떻게 돼요? 사람은 피지하고 땀이 서로 잘 섞이잖아요. 근데 원래 기름하고 물은 잘 섞입니까? 안 섞이죠. 그죠? 근데 섞여주게 하는 게 우리 사람 피부에 있는 피지 중에서는요, 바로 땀하고 섞일 수 있는 그런 계면활성제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화장품에서는 계면활성제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성물질, 유성물질, 그리고 계면활성제가 들어있는 게 바로 가장 기본되는 화장품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일정 기간 사용을 해야 되죠.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들어갈까요? 안정화제라는 게 들어가죠. 즉 미생물이라든가 산소라든가 또는 자외선 때문에 제품이 변질될 수 있는 걸 갖다가 막아주는 안정화제. 그 다음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뭡니까? 화장품을 사고 싶어야 되겠죠. 그걸 갖다 우리가 상품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활성 성분 같은 경우, 뭐 줄기세포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비타민 A라든가 이런 식으로 활성 성분에 대한 것이 바로 제품의 상품성을 높여주는 거고, 이왕이면 어때요? 제품이 냄새가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향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화장품에 대한 그 상품성을 높여주는 건데,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친수와 친유를 서로 섞어주는 뭐라고, 계면활성제까지가 화장품인데 거기다 뭐라고, 화장품을 화장품답게 만들어주는 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느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정화제. 두 번째는 상품성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향이라든가 활성성을 집어넣어서 제품을 만들겠죠.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한 가지씩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기 나온 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화장품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제가 수성이라 그랬죠. 그다음 유성이라 말씀드렸는데, 피지하고 유사한 게 바로 친유성, 유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땀하고 유사한 게 뭐예요? 바로 친수성 또는 수성 물질을 하는 거죠. 여기에 더해져 있게 만드는 건 뭐가 들어가야 한다고요? 바로 계면활성제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화장답게 만들어준 게 뭐, 그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바로 이렇게 첨가제란 말을 씁니다. 첨가제. 첨가제는 말씀드린 대로 뭐 상품성을 주는 거, 안정화제, 오랫동안 사용을 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구성이 된 게 바로 이제 화장품의 내용물이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주성분이라는 게 이게, 주성분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말은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요, 부형제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부형제. 그럴 때 말씀드린 대로 수성원료, 그 다음에 유성원료. 그럴 때 수성원료는 당연히 화장품은 물이 제일 많이 들어있죠. 그죠? 물하고 그 다음에 저급알코올이라는 게 뭐냐면은 싼 게 아니고, 저급알코올이란 말은 탄소가 6개 이내짜리인 알코올을 얘기하는데, 보통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에틸알코올, 그 다음에 이소프로필 알코올,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다가알코올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얘는 이제 수분을 좀 이렇게 끌어오는 역할을 하는 그런 흡습제 역할을 하는데, 어쨌든 세 가지가 바로 뭐라고요? 화장품의 수성원료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성원료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뭐라 그러죠? 지방 또는 오일, 그리고 또 왁스란 말을 쓰는데, 이게 이제 뭐 화장품의 그 유성원료 종류에 따라 이렇게 구분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드린 대로 수성과 유성은 잘 안 섞이죠? 그럼 섞이게 하는 게 바로 뭐라고?
계면활성제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유화제를 얘기하죠. 크림 같은 경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나온 대로 첨가제 그러게 되면은 화장품답게 만들어주는 거. 그럴 때 이제 상품성을 말씀드렸고, 안정화제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한 대로 이제는 방부제란 말 안 씁니다. 보존제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금속이온, 이 금속이 있게 되면은 화장품이 쉽게 변질돼요. 그리고 거품이 잘 안 생겨요. 이게 샴푸 같은데 거품이 좀 많이 나게 하려면요, 금속이온 봉수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산소 때문에 어때요? 이게 산화가 되죠. 되게 화장품을 쓰다 보면 이렇게 약간 갈변되죠. 갈변되는 게 마치 그 사과를 베먹고 놔두는 것과 똑같이 산화가 되는 건데, 그 산화를 막아주는 게 바로 뭐라고? 산화 방지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은 피부에 어때요? pH, 약산성과 비슷하다 되니까 pH를 조절하는 5.5에 맞춰서 제품이 나오겠죠. 물론 클렌저는 약간 알칼리를 띌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말씀드린 게 바로 이제 수성원료는 저급 알코올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 에탄올이에요. 저급 알코올이. 그 다음 다가알코올 얘기했죠. 다가란 말이 이게 많다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알코올이니까 그걸 영어로 폴리올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다음 물은 당연히 순수한 물이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이 수성원료는 기본적으로 뭐 여러분 아시죠? 기본적으로 이게 수분을 주는 거, 그 다음에 이 물에 녹는 것들을 녹게끔 하는 용매로 쓰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저급 알코올, 에탄올 같은 경우는 휘발이 됩니다. 휘발되면서 피부에 있는 수분을 가져가거든요. 되게 보면 지성 피부에 에탄올을 많이 쓰는데 그게 무슨 작용한다? 수렴 작용한다고 표현하죠. 그 다음에 정제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수한 물에 뭐가 있으면 금속이 있게 되면은요, 쉽게 변질이 되거든요. 금속이 있어야지 미생물이 잘 살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없애는 게 보다는 그 금속 이온들이 작용을 못하게 만들어주는 게 금속 이온 봉쇄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저급 알코올 말씀드렸죠. 에탄올하고 그다음에 이소프로필 알코올 두 가지 얘기를 하고, 보통은 이제 이 에탄올 같은 경우는 수렴제로 쓸 때는 10%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만일에 그 에탄올이 그 손소독제 쓸 때는요 한 75% 됩니다. 그때는 소독을 시키는 거니까 살균 효과가 있는 거니까 화장품에 이렇게 많이 못 들어가죠. 그래서 10% 정도 들어가서 수렴 작용하고, 그 다음 또 하나 에탄올이 원래 이제 주정이라 그러죠. 술 원료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음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음용을 못 하도록 여기다가 이런 에탄올 같은 걸 갖다가 5%를 혼합이 가능해요. 에탄올에다가 메탄올이 되게 어때요? 피부에 자극이 되는 건데 메탄올 5%까지 혼합이 가능한데, 그게서 만든 이 에탄올이 뭐냐? 그게 바로 변성알코올입니다. 이 변성알코올을 다른 말로 SD 알코올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에탄올로 쓰기도 하지만 또는 변성알코올로 쓴다. 그럴 때 변성알코올에는 뭐가 들어있다? 메탄올이 5%까지 혼합이 가능하다. 그 이상은 안 됩니다. 메탄올이 되게 피부에 자극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소프로필 알코올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가알코올. 다가알코올에서는요, 수분을 잡아주는 건데, 폴리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대표적으로 글리세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프로필렌 글라이콜, 글리콜 또는 일산부칠렌 글리콜. 이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하세요. 근데 이 중에 많이 쓰는 것은 글리세린하고 일산부칠렌 글리콜을 많이 쓰고, 요즘은 프로필렌 글리콜을 좀 이렇게 사용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톨도 가끔 사용해요. 소비톨도. 그래서 요 네 가지 정도는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 알고 있죠? 이 무코다당류라는 게 바로 진피 속에 있는 수분 잡아주는 물질인데 히아론산이라 하죠. 기질 성분이거든요. 콜라겐 엘라스틴을 채워주는 거. 그래서 이게 히아론산을 쓰기도 하고, 또는 히아론산 나트륨이라 해가지고 좀 더 안정화시킨, 히아론산을 좀 더 안정화시키고 피부의 친화력을 높인 게 바로 히아론산 나트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연보습인자는 당연히 아미노산하고 소듐 PCA, 그 다음에 소듐 락테이트, 유리아. 이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천연보습인자는 각질층이 존재해 가지고 외부에 있는 수분을 끌어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각질의 유연성을 높여주는 거니까 우리가 좀 기억을 하고, 또 그게 유사한 성분을 집어넣는 게 바로 이제 보습제 화장품이 되겠죠. 그래서 아미노산은 보통 한 40% 해당되죠. 그러니까 천연보습인자가 100%면은 아미노산이 40%니까 되게 중요하죠. 그죠? 아미노산. 특히 뭐가 있냐면 세린이라는 성분이, 세린 아미노산이 제일 많아요. 자, 그거 이외의 보습제는 사탕무에 있는 그 좀 단맛이 나는 건 전부 다 보습제거든요. 우리가 꿀팩 끓으면 어때요? 보습팩이죠? 그렇게 하듯이 사탕무, 베타인 같은 거. 그 다음에 트레알레스라는 건 이당류.
당은 전부 다 이렇게 보습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묶어서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다크알코올도 약간 단맛이 나고 약간 점도를 높여주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이외에는 이제 유성 원료가 되는데, 유성 원료는 기본적으로 천연 오일을 얘기할 때, 천연 오일은 어떤 게 천연 오일이냐면요, 일단은 먼저 식물성, 식물, 호박 오일, 아보카도 오일, 그죠? 시어버터. 동물성은 뭐 임유 오일, 그다음 밍크 오일 같은 거, 그죠? 라놀린 같은 거. 그다음 광물성 오일은 뭡니까? 미네랄 오일 또는 바셀린 같은 거. 이 세 가지가 뭐냐? 이 세 가지가 바로 천연입니다. 천연. 근데 천연인데 이게 천연은 뒤에서 하겠지만 천연은 되게 피부에 친화력은 좋은데요. 좀 무거워요. 그리고 아무래도 천연 같은 경우는 쉽게 어떻게 돼요? 변질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천연도 쓰기는 하지만은요, 되게 합성을 또 많이 써요. 그래서 합성 쓰는 게 뭐가 있냐면 바로 이 실리콘 오일이 합성으로 많이 씁니다. 여러분, 디메치콘 많이 들어봤나요? 디메치콘을 샴푸 같은데 또는 크림에 많이 쓰는데 이 머리카락을 샴푸하고 나면 되게 반짝반짝 윤기 나죠? 이게 전부 다 실리콘 오일, 즉 디메치콘이죠, 그게. 그 다음에 여기 빠졌는데 에스테르라는 게 또 있어요, 에스테르. 이게 또 합성 에스테르를 또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지방에는 기본적으로 화학적인 분자로 표현을 또 해야 되거든요. 화학적으로, 사람도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지만 안에가 뭐 물 있고 단백질 있고 탄수화물, 지질, 그죠? 이렇게 있듯이 이 지방도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예를 들어서 아보카도 오일 그런다고 그 안에가 아보카도 오일 안에는 분자 구조가 있겠죠, 그죠? 그럴 때 그 분자가 뭐가 있냐면은 바로 고급 지방산 그리고 고급 알코올, 이게 대표적으로 있고요. 이 두 개가 더해진 게 바로 왁스라 하거든요. 이건 기억하세요. 이 왁스라는 게 보통 이제 자연적으로 우리 천연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왁스는 전부 다 고급 지방산, 고급 알코올, 그렇게 해가지고 이 두 개가 결합이 돼서 이제 물이 빠져나가면서 왁스가 생기는 건데, 여기에 이제 분자 구조로서 분자 구조 또는 이름으로써 이게 이제 화장품 성분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뒤에서 하나씩 하는데, 유성원료는 기본적으로 무슨 효과가 있다? 매끄럽겠죠, 그죠? 그 다음에 크림을 바르게 되면 수분을 못 날아가게 하겠죠, 그죠? 자, 우리가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요, 보습제라는 말을 쓰잖아, 화장품에, 그죠? 화장품 사실 기본이 보습제예요. 근데 보습제라고 하는 것은 첫째, 없는 수분을 끌어오는 거, 그건 흡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있는 거라도 수분을 못 날아가게 하는 거, 이것은 밀폐제라고 얘기해요. 밀폐제. 보습은 물을 끌어오거나 또는 어떻게 수분을 못 날아가게 하는 밀폐제,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죠, 여기? 이런 글리세린 같은 경우는 물을 끌어오는 거예요. 흡습제가 되겠죠. 얘는 뭐라고요? 흡습제가 됩니다. 흡습제. 아마 뒤편에 나올 텐데. 요게 이제 보습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얘기한 이런 유성 원료 같은 경우는 뭐라고요? 밀폐제 가지고 보습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밀폐제라고 돼 있죠, 그죠? 밀폐제가 곧 무슨 말입니까? 수분 증발을 억제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의외로 보면은 사람 얼굴에도 피지하고 땀이 섞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천연 유화제가 있어요. 땀하고 섞여야 되니까. 근데 그게 바로 피지 성분 중에 일부가 바로 유화제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성분도 유성과 수성이 서로 섞일 때, 그럴 때 어디에 계면활성제가 기능을 하냐면 수성이 아니고 유성의 그 역할을 많이 유성. 그래서 보통 여기 나온 대로 계면활성제 역할을 하는 거. 그게 이제 유화제 그리고 유화 안정제인데, 보통 우리가 수성 물질하고 유성 물질을 만지면 어떤 게 더 끈적거립니까? 기름이지 않아요, 그죠? 기름이 끈적거리기 때문에 유화가 안정이 되는 거예요. 유화 역할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온 대로 유화제로 쓰기도 하고 유화 안정제가 되죠. 그 다음에 느낌이 좋겠죠? 사용감을 향상시키겠죠. 이런 기본적인 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추출원에 따른 분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천연에서 뽑아내는 거. 천연. 그 다음 어디? 합성되는 거. 천연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얘기했죠. 이거 쭉 읽어보세요. 이렇게 읽어보면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그런데 광물성 오일은 뭐 미네랄 오일, 그 다음에 페트롤라튬. 페트롤라튬이란 말이 그게 바셀린을 의미하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페트롤라튬, 바셀린. 그 다음에 여기 나온 대로 이 친화성 우수예요. 그런데 흡수가 좀 느려요. 그 식물성은 의외로 그래요. 근데 동물성은 흡수가 빨라요. 근데 동물성은 냄새가 좀 좋지 않아요. 냄새가 좀 특이치가 있어가지고 별로 안 좋은데 식물성보다 더 안 좋거든요. 그래서 식물성을 많이 쓰죠.
어떻든 간에 이런 식으로 피부 친화성은 좋은데 단점이 많아요. 무거운 사용감도 있죠. 그 다음에 산패되기 쉽죠. 광물성은 대신에 냄새가 없어요. 산패도 안 돼요. 그죠? 이 석유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가 이게 기름막이 많이 생겨가지고 좀 답답해요. 폐쇄막을 형성해가지고 피부 호흡을 방해한다는 거. 그죠? 우리 바세린 바르면 어때요? 좀 피부가 답답하지 않아요? 물론 보호막은 뛰어나요. 그리고 잘 변질도 안 되죠. 그런데 그런 이제 장단점이 서로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단점을 보완한 거, 그리고 장점만을 살린 게 바로 누구냐? 바로 합성유라는 거. 그게 합성유는 크게 아까 얘기한 대로 실리콘 오일, 다이메치콘, 디메치콘이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 꼭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에스테르 제가 얘기했죠. 에스테르 오일. 그럴 때 아이소프로필 미리스테이트, 아이소프로필 팔미테이트, 이 두 가지만 좀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되게 가벼워요. 여기 나오는 가벼운 사용감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산패도 안 돼요. 그리고 피부에 바르면 되게 촉촉하고 흡수도 빨라요. 그러니까 이런 천연유보다는 이게 합성유를 많이 쓰는 대신에 문제가 뭐가 있냐? 이게 피부 트러블을 만들어냈어요. 왜? 피부에 침투도 많이 되고, 또 디메치콘은 피부에 모공을 좀 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드름한테는 썩 좋은 게 아니거든요. 참고로 아시고요. 자, 그럴 때 이건 이제 추출원에 따라서 천연하고 합성이 있는 건데, 말씀드린 대로 뭐라고? 분자 구조에 따라서, 화학 구조에 따라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학 구조에 따라서 여러분이 알 것은요, 일단 네 가지를 하면 되거든요. 첫째가 뭐냐면은 탄화수소. 이게 좀 어렵죠, 여러분들. 생소하지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탄화수소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고급 알코올. 고급이니까 뭐 비싼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탄소수가 많은 거. 아까 제가 저급 알코올 얘기했죠. 이건 탄소가 적은 거예요. 탄소가 적은 건 아무래도 가볍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에탄올 같은 거, 이소프로필 알코올, 변성 알코올 같은 게 이제 저급 알코올이고, 고급 알코올은 탄소가 많아지다 보니까 무거워져요. 그때는 뭐가 될까? 친유성 또는 유성원료가 되겠죠. 그럴 때 우리가 그 기름으로 친유성이 증가되는 걸 뭐라 한다고요? 고급 알코올. 좀 이따 고급 지방산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탄소수가 몇 개라고요? 6개 이상 되는 거. 그럴 때 아까 했던 얘기, 기능을 읽어보시면 되는데, 종류가 중요합니다. 종류가 라우릴 알코올, 미리실 알코올, 세칠 알코올, 스테아릴 알코올. 요 네 가지가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야 되고, 이거 탄소 수에 따라서 탄소가 이건 12개고요. 이건 14개고, 이건 16개고, 이건 18개예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게, 이쪽으로 갈수록 고분자죠. 그죠? 요게 참 많이 써요. 세티아릴 알코올, 세티아릴 알코올. 얘는 탄소가 요 두 개가 혼합된 거예요, 이렇게. 얘는 각각 따로는 세칠 알코올, 스테아릴 알코올인데 16개짜리하고 18개를 같이 혼합시켜 놓은 게 있어요. 이게 더 많이 써요. 이게 되게 좋은 성분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한 고급 알코올이 탄소가 6개 이상이다, 친유성이다, 그러면서 이름 있죠? 탄소 수에 따라서 12개, 14개 이름 알아야 되고, 마지막 뭐 세티아릴 알코올, 이것도 추가로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고급 지방산. 고급은 뭐라고요? 비싼 게 아니고 탄소수가 많아가지고 친유성이 증가되는 거예요. 탄소가 몇 개라고요? 6개 이상. 그래서 이것도 이제 비슷하게 기억을 하면 되는데, 이것도 종류가 중요해요. 이게 라우릭 애시드, 미리스틱 애시드, 팔미틱 애시드, 스테아릭 애시드. 보세요. 이 앞에 거하고 이름이 좀 비슷하지 않아요? 그죠? 이름이 라우릴이잖아.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라우릭으로 됐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것도 탄소 12개짜리거든요. 이것도 탄소가 12개예요. 요게 14개고, 요게 16개고, 18개예요. 어떤 거 이름만 다르냐면 팔미틱 액시드만 이름이 좀 달라요. 그죠? 이 16개가 팔미틱인데 얘는 뭐라? 세틸이라고 돼. 세틸 알코올이에요. 그죠? 이것만 이름이 좀 다른데, 이것도 좀 같이, 이 고급 지방산은 팔미틱 액시드, 고급 알코올은 세틸 알코올. 이게 좀 이름이 달라요. 근데 이게 네 가지 기억을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불포화 지방산 같은 경우는 요 세 개, 올레익 액시드, 리놀릭 액시드, 리놀레닉 액시드. 얘는 탄소가 전부 다 18개거든요. 18개인데, 불포화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반응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배가 안 불렀다는 얘기지. 그럴 때 이중결합이 1개냐, 2개냐, 3개냐에 따라서 불포화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반응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럼 가장 기본되는 게, 요 올레익 액시드는 이중결합이 1개예요. 리놀릭 액시드는 이중결합이 2개예요. 리놀레닉 액시드는 3개예요. 그러니까 탄소수는 같은데 이중결합 수가 많아질수록 반응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 말은 뭐라 한다고요? 불포화도가 높아진다. 이것들을 전부 다 뭐? 불포화 지방산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까지는 몰라도 돼요. 이 세 가지만 좀 기억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왁스. 자, 뭐 했나요? 아까 탄화수 얘기를 좀 더 해야 되는데, 탄화수에서는요, 이거 얘기 안 했는데, 탄화수에서는요, 제가 미네랄 오일하고 바셀린 말씀드렸죠? 이건 석유에서 나오는 거예요. 석유에서. 석유화학 유래되는 게 미네랄 오일하고 바셀린이에요. 아까 광물성 오일을 했었죠. 그죠? 그 다음에 파라핀 왁스라고 양초에서 뽑아내는 성분, 양초. 그러니까 양초에서 뽑는 게 아니에요. 양초를 만들 때 파라핀 왁스를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 또 세 가지를 우리가 석유화학 유래 탄화수를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동물성 탄화수가 누구냐면요. 바로 스칼렌이에요. 스칼렌. 이것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탄화수에 대한 이게 뒤에 또 나오겠지만은요. 안전용기 포장, 즉 만 5세 미만 어린이가 사용할 그런 제품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걔들을 화장을 먹거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만 5세 미만 어린이를 위해서 안전용기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탄화수가 10% 이상이 들어있으면 이제 우리가 안전용기 포장을 해라 그러거든요. 그럴 때 이 탄화수는 두 가지 말하고 석유화학 유래에서는 미네랄 오일 하나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셀린도 하나 있지만 이건 우리 액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반고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되게 애들이 먹는 건 반고체는 안 먹죠. 흐르는 걸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네랄 오일 기억하고, 그 다음에 흐르는 게 스칼렌이거든요. 이게 바로 심해상은 간유잖아요. 그죠? 이건 동물성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여기 안전용기 포장할 때 나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탄화수가 석유화학 유래는 미네랄 오일하고 바셀린하고 이게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좀 어렵지만요. 반복해 들으시고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성분이 시험에 자주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왁스. 자, 왁스라는 게 이제 분자 중에서 어떤 거, 분자 구조, 분자명에서 얘기할 때 고급 지방산하고 고급 알코올이 서로 더해져 가지고 물이 빠진 거예요. 나와 있죠. 그죠? 고급 알코올하고 고급 지방산이 결합을 해 가지고 물이 빠져나온 구조인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고급 지방산도 친유잖아요. 그 다음에 고급 알코올도 친유인데 이게 두 개 더해지면 더 친유가 되겠죠. 우리가 왁스 그러면 느낌이 어때요? 이렇게 딱딱한 고체가 느껴지잖아요. 고체. 근데 이게 의외로 피부에 보호막으로 되게 많이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대부분 제형은 뭐야? 고체고, 반고체나 액상도 있긴 해요. 왁스 중에서. 그게 뭐냐면 호호바 오일 있죠? 호호바 오일이 액체잖아요. 마사지 오일로 많이 쓰는 건데 그게 왁스입니다. 그게 액체 왁스라고 해요. 액체. 뒤에 나옵니다. 자, 기능을 보게 되면 되게 여기 나온 대로 뭐 기초 화장품에는 사용감 개선해주고, 점도를 조절해주는 점증제, 그 유화 안정제. 유화 안정제라는 게 뭐라 하겠나요? 좀 더 끈적끈적하면 유화가 안정이 된다 그랬죠. 덜 끈적거리면 유화가 쉽게 분리돼요. 이건 종류가 되겠죠. 뒤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메이크업 제품에는 WO 제형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오일 베이스란 얘기야. W는 물이고 O는 오일이기 때문에 WO 제형은 오일 베이스. 오일에 물이 녹아 있는 거. 그 다음 WSI라 그랬죠? SI가 뭐냐면 바로 실리콘이거든요. 실리콘은 오일이잖아요. 이게 오일 베이스라는 소리죠. 이런 제형의 주로 비수기란 말이 바로 뭐 여기 나온 대로 유상이란 얘기죠. 점증기로 사용한다. 그 다음에 주로 당연히 뭐 스틱 제형에 쓰겠죠. 그죠? 경도를 높여주겠죠. 자, 그럼 종류를 보겠습니다. 먼저 동물 유래가 있고 식물 유래가 있고, 이게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광물 유래가 있거든요. 뒤에 나오는데, 먼저 동물 유래에서는 동물은 대다수가 이제 이게 고체이거든요. 물론 좀 반고체도 있는데, 오렌지 라피라는 게 바로 액체 왁스예요. 그래서 이거 호호바 오일하고 비슷하게 왁스인데도 불구하고 액체라는 거, 그걸 기억해요. 오렌지 라피 오일. 요 세 가지도 참고로 밀랍, 라놀린, 경랍. 경랍은 고래 머리 기름이라 얘기합니다. 경자가 고래 경자예요. 그리고 이 납이란 소리가 왁스란 소리죠. 한자로 왁스란 말이 납이란 소리예요. 그 다음에 식물 유래에서는 뭐라고? 이것도 이름이에요. 카르노 왁스, 그 다음에 칸델리라 왁스, 슈어버터. 이건 보면 됩니다. 그런데 호호바 오일 같은 경우는 뭐냐? 호호바 오일은 바로 얘기한 대로 액체 왁스란 얘기입니다. 액체 왁스. 그래서 이 피지하고 분자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보통 마사지로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피지하고. 호호바 오일,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호호바 오일.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광물성을 한번 볼까요? 이 광물성이 이제 광물성 이전에 뭐가 있냐면요, 이 석유화학 유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석유화학하고 광물 유래 이 두 가지를 따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천연 유기농 화장품 얘기할 때도 뭐라 하겠어요? 천연 원료 중에서 뭐가 있어요? 광물성 있었죠. 그건 뭐라 하겠나요?
광물성이라고 하는 게 미네랄 원료라 그랬죠. 미네랄 원료가 바로 이거예요. 미네랄 원료가. 이게 미네랄 1과목이 있습니다. 미네랄인데 미네랄은 여러분이 기억할 게 뭐냐면은 바로 돌가루라는 거, 돌. 그래서 그 천연 원료 중에 천연 유기농 원료 중에서 무슨 말이에요? 미네랄 원료세요? 어떤 건 미네랄 원료로 인정이 안 됩니까? 석유화, 화석 원료라는 말 기억나죠? 화석 연료. 이 화석 연료가 바로 이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화석 연료예요. 이게 석유란 소리죠. 석유. 그래서 연료로 쓰는 거니까, 그죠? 석유는. 그래서 이제 석유화학 계통이 바로 화석 원료라고 생각하시고, 이거랑 서로 다른데, 이름 자체가 미네랄 오일 그러니까 헷갈리는데, 미네랄 오일은 여기에 포함이 돼요. 석유화학이에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 왁스기 때문에 그건 빠지고, 파라핀 왁스. 그 다음에 뭐라고? 마이크로 크리스탈 왁스. 이게 석유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광물 유래 같은 경우는 이건 미네랄 원료인데 돌가루예요. 돌가루. 그래서 이런 광석, 진압 같은 거, 오조커라이트, 갈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광물 유래 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왁스로 사용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전부 다 화장품이 굉장히 그 고분자 물질로서 이렇게 끈적끈적하고 보호막이 아주 뛰어난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합성된 거, 그러니까 천연의 단점을 보완한 겁니다. 합성된 것은 우리가 두 가지를 얘기했죠. 합성된 게 뭐 있다 그랬어요. 합성된 것은 첫째 합성 에스테르. 그 다음에 얘도 뭐예요? 얘도 합성입니다. 합성. 이 두 가지가 대표로 얘기한 합성 오일인데 되게 합성 오일은 좋아요. 피부에 대한 친화력이 뛰어나거든요. 읽어보면 다 좋다는 얘기예요. 바르면 느낌도 좋죠. 그 다음 흡수도 잘 되죠. 그런 오일인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바로 이소프로필 미리스테이트, 이소프로필 팔미테이트. 요거 좀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실리콘 오일은 기억할 게 실리콘 오일 어디서 나온 거냐면 규소에서 나온 건데 여기서 규소는 실리콘 끝에 이가 없잖아요. 근데 실리콘 했더니 이건 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합성된 것은 이가 있다. 합성은 이빨이 있구나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가 없으면 이것은 모래입니다. 모래 실리콘이. 알겠죠? 그 다음에 실리콘 오일은 바로 이가 붙어 있잖아요. 그죠? 이것들은 유기물질을 결합한 유기규소라는 얘기인데 실리콘이라는 이 무기물질에다가 유기물질을 더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리콘은 모래잖아요. 그건 무기죠. 근데 거기다 유기물질을 더한 게 바로 뭐라고? 그게 실리콘 오일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디메치콘. 아마 이 사이클로메티콘 여러분 많이 들어갔을 때 화장품 성분이 많이 적어져 있거든요. 사이클로메티콘. 그 다음 화장품 용도는 정말 이 발림성이 좋죠. 부드러운 사용감이 있죠. 광택이 나죠. 독성도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뭐라고 이렇게 모공을 좀 막는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여드름한테는 별로 좋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드린 참 반복해서 좀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계면활성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려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계면활성제. 왜? 유성과 수성을 서로 섞이려면 안 섞이잖아요. 그죠? 우리 이거 섞여주게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섞여주게 마치 뭐 중매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중매쟁이. 중매쟁이인데 계면활성제는 기본적으로 서로 섞이지 않은 두 가지 물질을 서로 섞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섞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고체하고 액체가 있다. 서로 섞이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액체하고 액체 중, 액체도 왜? 기체하고 액체. 기체하고 액체가 섞이는 경우가 뭐가 있나? 기체하고 액체가 섞이는 경우 같은 경우 무스 있죠. 무스. 거품이 생기잖아. 그건 액체 속에 기체가 들어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고체하고 액체가 섞이는 건 내가 이제 말씀 안 드렸는데 그 립스틱을 만들 때는요. 먼저 스틱을 만들어야 돼요. 이 왁스 같은 거, 몬탄 왁스 같은 거, 거기다가 뭘 집어넣어야 돼? 거기다가 색깔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근데 색깔은 그 왁스는 스틱이기 때문에 색깔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기름에, 액체 기름 있죠? 액체 기름에다가 거기다가 안료를 집어넣어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스틱형 그 스틱이 하나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액체인 기름에다가 고체를 집어넣는 그런 색조가 있는 그런 기름이 있어요. 그 두 개를 섞어 놓으면 립스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물론 각각을 이게 반제품이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화장품은요, 크게, 세 가지 내용물이 있는데,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립스틱을 만들 때 스틱을 하나 있어야 돼. 이것도 반제품이야. 근데 이게 색깔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는 기름에다가 고체를 집어넣어 놨죠? 그건 뭘까? 이건 바로 이것도 반제품이거든. 이게 두 개가 더해져야지 이게 완제품이 되는 거지. 그래서 화장품의 내용물은 반제품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차 용기에 충진하기 직전에 그런 제품을 뭐라 하냐? 그걸 우리가 벌크라 그래요. 여러분, 벌크란 말을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좀 많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료를 막 섞어가지고 많이 만들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용기에다 충진하지 않아요?
그럴 때 용기가 바로 그게 1차 포장 용기죠. 1차 포장 용기가 뭡니까? 내용물이 닿는 용기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충진하기 직전 그런 화장품을 뭐라 한다고? 벌크 제품이라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1차 용기에 충진이 돼가지고 나온 제품이 그게 바로 완제품이죠. 화장품의 내용물은 반제품, 내용물은 반제품, 그 다음에 벌크 제품, 그 다음에 완제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한 대로 뭐라고? 보통 화장품은 액체와 액체가 서로 섞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한 대로 꼭 액체와 액체가 섞는 게 아니고 물과 기름만 섞는 게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액체 속에 고체가 섞일 수도 있고 립스틱 만들 때. 그리고 보통 어떤 거냐면 선 차단제 중에서 백탁이 있는 무기자차 있잖아요. 무기자차가 무기물질이 바로 고체거든요. 그걸 갖다가 어디에 집어넣어야 돼? 선크림에 집어넣어줘야 그게 무기자차 선크림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액체 속에 고체가 들어가는 거죠. 또 한 가지 지금 말씀드린 무스는 뭐라고? 액체 속에 기체가 들어있잖아요. 이처럼 서로 섞이지 않는 고체, 액체, 기체 이걸 섞여주는 거. 그게 누구라고? 그게 계면활성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로 쓰는 건 액체, 기름하고 또 액체, 물을 섞여주는 거죠. 그럼 서로 섞이지 않는 어떤 성질을 띠냐면요. 각각의 물질이 겉에, 서로 섞이지 않는 말은 무슨, 겉에를 먼저 표면이라 그러죠. 표면이란 말을 다른 말로 계면이라 그래, 계면. 그럴 때 계면이 서로 어떻게 해? 서로 장력이 서로 안에서 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름은 기름끼리 계면 장력이 똑같으니까 섞여요. 물은 물끼리 경계면의 힘이 똑같으니까 서로 섞이거든요. 근데 물과 기름이 딱 만나죠. 그러면 서로 간에 잡아다는 이 계면 장력, 우리가 표면 장력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게 강하기 때문에 서로 안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학적으로 계면활성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기 나온 대로 이제 일반적인 여기서는 친수와 친유만을 주로 얘기한 겁니다. 친수하고 뭐하고 친유성기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물질인데 그래서 여기 계면활성제는 분자 구조를 보게 되면 친수성을 띠는 부분이 머리예요. 그 다음에 친유성을 띠는 부분이 꼬리예요. 이렇게. 그래서 마치 뭐하고 똑같아? 콩나물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성냥개비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콩나물 머리는 친수, 꼬리는 친유가 되는데 이렇게 두 가지 양친매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두 가지의 성질을 띠는 걸 동시에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양친매성.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물질이 바로 뭐라고? 계면활성인데 어떤 이제 정의는 뭐냐? 이것은 분자 구조에 대한 얘기고 분자에 대한 얘기고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는 게 정의입니다. 서로 섞이지 않는 물과 기름의 경계면에 작용해서 계면 장력의 힘을 낮추어 한상에서 서로 섞이도록 만들어주는 물질이다. 그러니까 물하고 기름은 서로 경계면의 힘이 각자가 강해. 이게 안 섞이는 거죠. 근데 계면활성제가 중간에 딱 나타나면요, 그 계면의 장력을 뚝 떨어뜨려 보내요. 그리고 섞여지게 하는 게 이게 누구라고? 이게 계면활성제이죠. 그럼 이 계면활성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쪽은 친수를 띄어야 되지 않을까요? 머리 부분. 한쪽은 친유를 띄는 그런 양친매성을 띄는 그런 분자 구조를 갖고 있겠죠, 그죠? 그럴 때 왜 이 꼬리 부분이 왜 친유냐면요. 우리가 물과 기름을 만져서 이렇게 눈 감고 만지면 어떻게 더 끈적거린다 그랬죠? 기름이라 그랬잖아. 기름이 더 끈적거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길어요. 이게. 기름이 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걔는 이 분자 구조 자체가 탄소가 되게 많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끈적거리겠죠. 그 다음에 머리 부분은요, 요 나트륨, 요 하나, 요게 친수거든요. 요게 바로 이제 머리 부분 해가지고 친수성을 띠는 그런 양친매성의 그런 분자 구조를 갖고 있다. 계면활성제가. 근데 뭐라고? 계면 장력의 힘을 서로 섞이지 않는 물질이 계면 장력이 큰데 그 계면 장력의 힘을 떨어뜨린다는 거. 알겠죠? 그게 바로 정의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에멀전의 종류라는 게 있는데 에멀전의 종류를 하기 전에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